네, 안녕하세요. 서대문 FM 황원의 TMI 시간입니다. 아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2번씩은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예, 쌓이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시간이 영 내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월 14일부터 3월 19일까지 서대문구 보도자료 짧게 단신으로 보내드리고요. 조금 길게 이야기할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 조금 이야기하는 내용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목차입니다. 3월 14일 보도자료는 스마트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반지하 가구에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시스템 인적 안전망 활용한 위기주민 발굴하겠다. 라는 내용 14일 보도자료 2개고요. 15일 보도자료 서대문구 공정 간담회 열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겠다. 그리고 서대문구 적극행정이 행안부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고요. 3월 18일 주의사구원이 마약 운암용 방지 조례를 발의했다. 그리고 연희 IC에서 4,000교까지의 구간 노후 보도를 정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대문 봄빛 축제, 봄빛 서대문에서 만나봄이라는 축제가 열린다고 하고요. 서대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 내에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성원 서대문구청장이 공무원 노조를 만났다고 합니다. 3월 18일까지 보도자료고요. 19일 보도자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생들의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서대문 두바퀴 환경센터가 서대문구 행복그린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원의 TMI 투퍼보기 시간에서는 신통 개발과 관련해서 서대문구청이 도대체 왜 이러나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어서 왜 이러는지 이야기 한번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좀 보면요. 서대문구 스마트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을 반지하 가구까지 확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스마트 센서 홈 네트워크 기술을 접목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데 내용이 뭐냐면 그 그림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각 가구에 있는 어떤 화재 센서나 침수 센서, 일산화탄 센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무슨 문제가 났을 때 이쪽으로 이제 119나 이런 쪽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신고가 되고 바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늘리겠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무료로 센서와 통신 장비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주고요. 전기요금만 부담하면 된다. 주민은. 그리고 지난해 11월 서비스 이후 지금까지 총 5건의 화재를 예방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방되면 참 좋겠네요. 올해 설치 규모는 42가구, 3월 29일까지 희망주민 선착순 모집하고요. 초과 신청자에 대해서는 추가 경준 예산 확보해서 올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신청 원하시는 반지하 주택 소유주 또는 입주민은 서대문구청 스마트정보과 330-8752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게 반지하 주택만 되는 모양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시스템 인적 안전망 활용한 위기주민 발굴 돕기. 말이 어쩜 이렇게 어렵게 쓰지 말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말은 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적 안전망이나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선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활동을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주로 서대문구는 공공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반장, 그 동직능 단체 등을 통해서 위기관리 발굴을 병행해서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반장을 통해서 좀 뭔가 이렇게 반장을 이웃 돌봄반으로 위축하고 이제 좀 일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방문형 직종 종사자 이제 전기나 가스 검침하시는 분들 아니면 방문 요양 조사원들 그리고 이제 슈퍼나 편의점, 병원, 의원 등등등의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로 330-8410번으로 전화하시면 되는데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되게 뭔가 이런 보도자를 볼 때 새삼스럽다? 처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저는 이 보도자를 꽤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10년 전부터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보도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보도자료가 해년마다 뭐 아니면 때때마다 이게 온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좀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잘 발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좀 구해서 좀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3월 15일로 넘어가면은요, 예. 저희 몰랐는데 매달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공정이죠. 이제 어느 정도 속도로 가고 있는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하네요. 이날은 남가자동 그리고 뭐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남가자동이면 저희 동네가 있는 곳인데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회의를 했다고 하고요. 정책자문단은 주요 사업 개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방향 설정 뭐 이렇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 정비 사업 구역은 모두 55곳인데 매월 한 차례씩 이 같은 공정 간담회 열고 있다고 합니다. 주거 정비과 330-1556번으로 하면 되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따가 톡파보기 시간에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특히 이거 관련해가지고 조금 구청이 행정이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지점이 있어서 요건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대문구 적극행정 행정안전부 인정받았다.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평가 대상 기간은 작년이었죠. 2023년이었고요. 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추진계획 수립, 기관적 노력도, 제도 활용 실적 등 16개 지표 평가해서 예, 우수기관으로 됐다고 합니다. 주요 학예는 글로벌 점점 늘어납니다. 글로벌 핫플레이스 뽁뽁카페 조성. 참, 네이밍 참 대단하네요. 글로벌 핫플레이스 뽁뽁카페 조성. 꼭 이렇게 했어야만 했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뭐, 예. 대선대학은 서대문청 감사 담당가. 옆에 계신 분이 지금 웃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거 이름 읽어드리니까 옆에 계신 사람도 지금 같이 웃고 있는데. 그러니까, 0233-1398. 그냥 언뜻 생각에는 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것만으로도 상을 받을 만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또 18일 노자료입니다. 서대문구에서 올 9월까지 연희 IC에서 4,000구 구간 노후 보도 정비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2004년도 포장 이후 20년이 지나면서 굉장히 좀 안 좋아졌다고 하고요. 1844제곱미터, 그리고 배수로 정비는 573m, 경계석 603m인 건데, 주요 하계는 이 투수블록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보는 보도블록들은 물이 안 빠집니다. 그냥 쭉, 그냥 위로 흐르잖아요. 근데 이 투수블록이라는 건 물이 밑으로 새가지고, 흙으로도 이제 빠질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좀, 이거 조금 제한받고 이렇게 기후위기나 그 어떤 홍수나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한 걸로 제한받은 지는 투수블럭이 좀 오래됐는데, 예, 이제서야 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세한 사항 서대문구청 도로과 330-8595번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랬던 도로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 같네요. 네. 그림이 예쁜데 정말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서대문구의 소식입니다. 보도자료 좀 내용이 이렇게 모양이 좀 다르죠. 서대문구의 주의사구원이 마약 오남용 막고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296회 임시회를 통해서 최종 의결이 됐고요. 주의사구원입니다. 지금은 원래는 국민의힘이었는데 탈당을 하고 개혁신당으로 당을 옮겼죠. 네.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건 다른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특히나 또 이렇게 청소년들까지도 다이어트, 우울증, ADHD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들까지도 이제 중독에 이렇게 마약에 가까이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대책 마련을 위해서 조례 안에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 지원, 6월 26일이 이제 마약 퇴치 날인데 행사를 포함한 홍보 사업, 그리고 국민 보호를 위한 보건 의료 사업 등을 명시했다고 하고요. 협력 체계 구축, 관계자 비밀 준수 의무 등 관련 정책을 조금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고 합니다. 예. 조금이나마 서대문구에 우리 마약이 조금이나마 접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듭니다. 이거는 정리하기 제일 어려웠던 보도자료인데,
약간, 예. 보조절 이렇게 쓰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보조절 이렇게 쓰셔가지고. 네, 뭐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3월 30일부터, 3월 30일, 31일 이틀, 그리고 4월 5, 6, 7, 사흘 해서 닷새 동안 서대문구 안산, 홍제천 일대에서 봄빛 서대문에서 만나봄이라는 봄빛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30일하고 6일에는 콘서트 죄송합니다. 콘서트가 열린다고 하고요. 가수 이솔로몬, 홍지윤 등이 출연한다고 하고요. 벚꽃 라이브 31일, 4월 5일, 4월 7일, 4일 동안 윤성, 케이씨, 박현빈 등 열린다고 하고요. 첫째 날하고 셋째 날은 카페폭포에서, 둘째 날은 안산 벚꽃마당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5일에는 함신익 심포니송 오케스트라 이쪽에서 서대문구청 제2부설 주차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누구나 관람하실 수 있고요. 희망자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서 봄빛 콘서트는 19일부터, 벚꽃 라이브는 20일부터, 이 심포니송 및 등등등은 21일 각각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선착순 신청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선착순 신청인데 전화 신청하거나 현장에 당일에 방문해도 관람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무슨 소리인지 저는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솔직히. 온라인으로 되는데, 온라인으로 했을 때 부족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온라인으로 다 꽉 찼는데 이게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네, 하여간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거 저는 잘 모르니까 정확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하시거나 구청 문화체육과 02330-1410번으로 문의하시면은 정확하게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 저는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못 알아듣겠습니다. 보도자료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또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 내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했다는 소식인데요. 사실 이게 좀 많은 곳에 있으면 좋죠. 뭐 병원이나 뭐 이런 게 관공서 이런 데 조금 연계돼서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죠. 예.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에 신규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하신 분은 뭐 초본, 뭐 등본, 토지대장 뭐 등등등 119종의 서류를 지문실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뭐 다시 아시겠죠? 뭐 주민등록 등초본은 면제 수수료. 그 다음에 서류에 따라서는 뭐 감면된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비용을 내야 된다는 거. 이용 시간 9시부터 6시까지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민원여건과 330-1146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원 청장이 공무원 노조와 만났다고 합니다. 왜 만났냐면 12대 서대문구 지부 집행부가 새로 구성됐대요. 지난달에요. 그래서 구청 회의실에서 첫 상견례를 갖고 각종 정책 건의사항 청취했다고 합니다. 양측 참석자들 조직 활성화, 구정 발전 방안, 직원복지 향상 등에 대한 이야기 서로 노력하려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역과 02330-1677번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일 보도자료입니다. 고2 이하 2학년 3학년생들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1대1로 한다고 하고요. 전문 컨설턴트가 성적, 자질, 태도, 활동 등을 분석해서 강약, 강점, 약점, 개선점, 그 다음에 관리 방법 및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상담은 서대문구에 있는 진로진학지원센터 상담실에서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한 명에 50분씩. 관내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하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면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 교육지원과 02330-1548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대문 두바퀴 환경센터가 서대문구 행복그린센터로 명칭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게 명칭 변경했는데요. 환경정책의 지향점과 환경교육기관임을 잘 상징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꾸기 위해 공모를 거쳐서 새 이름을 정했다고 했는데 서대문구 행복그린센터가 환경교육기관임을 잘 알 수 있는 이름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후환경과 02330-1392번으로 1932번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대문구 행복그린센터 저도 기억하도록
알겠습니다. 자, 단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토파보기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왜 토파보기 오늘 주제는 왜 정했냐면은 아까 어디 있습니까? 이 사진. 이게 이제 보도자료로 온 사진이었는데 이 사진을 보다가 여기가 이 사진이 이게 뭘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게 되면서 이제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된 건데, 자, 일단 신속통합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 그러니까 이게 민간한테만 맡겨놓으니까 더딘 거예요. 뭔가 이렇게 뭐 정책적으로 더디고 등등등 하니까 서울시도 일정하게는 공공에서 이렇게 속도를 줄여주고 도와줄 터이니 재개발을 빨리 하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표 이 공공지원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속통합개발을 줄여 신통개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신통기획이라고도 하기로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국이 있는 남가자동 337-8번지 일대가 지금 신통개발 후보지로 작년 1월달 정도에 이제 됐는데 이게 참 묘합니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드렸던 이 사진이죠.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사진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 사진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대를 해봤습니다. 확대를 했는데 구역계를 재조정한다, 대안이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원안이고 대안이 7가지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진 않죠. 대안은 뭐 찾을 수 있죠. 근데 왜 대안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원안을 가지고 재개발이 잘 되면은 하면 되는데 이 대안을 찾는다는 얘기는 이 원안이 잘 안 된다는 뜻이죠. 네.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잘 안 되는 것일까? 일단 좀 볼게요. 신속통합개발의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저희 방송국은 요쯤에 있습니다. 요쯤에 있고요. 337-8번지 일대고요. 75,710제곱미터. 동호회는 35.77% 받았다고 하고 뭐 이종이고 705가구가 뭐 총 여기 이제 세대주, 집주인, 뭐 토지주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서대문구가 작년에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정비계획을 실제로 세우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705가구 전체 토지 등 소유자 705명의 66.7%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이건 너무 약간 많다. 무리하다. 조금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조금 빨리, 왜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통개발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했듯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공지원을 해주는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법적으로 3분의 2가 너무 많으니, 너무 높으니, 우리가 지금 50% 좀 낮춰주자. 그래서 50%의 찬성률만 있으면,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고, 다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에서 있어서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심지어는 약간 뭐 이렇게 출구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취소와 입안 재검토에 대한 내용도 같이 룰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정 소유자 민간 재개발입니다. 우리 저희 신통개발은 대부분 다 민간 재개발이죠. 20% 이상이 반대하면은 입안을 재검토하고 25% 이상이 반대를 하면 토지등 소유자 25% 이상 그리고 20분의 1 이상이 반대를 하면 입안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이게 법 수정안에서 뭐냐면은 입안 취소를 할 수 있을 때 이 결정권을 구청장한테 줍니다. 구청장에게. 구청장이 25%가 넘어가는 경우를 보면 이걸 이제 결정할지 말지를 판단을 해라라고
이제 그 구청장에게 결정권을 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특히 제가 있는 곳에 신통개발이나 이런 곳에 있어서의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대문도 그렇고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문제입니다. 보통 25%를 넘었는데 구청장 권한이거든요. 이방을 취소할 수 있다가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게 웃긴 건데 안 해요. 지금 동대문 같은 경우도 저한테 이제 동대문 쪽에 있는 신동개발 쪽에 저한테 전화로 이렇게 취재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우리 25%를 모아서 냈는데 구청에서 안 한다 취소를 이렇게 하려고 한다. 취소를 안 하고 구역계를 재조정하려고 한다. 구역계를 재조정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반대 25%는 낮추고 찬성률 50%를 높여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 동대문도 이렇게 해요. 이제 우리 서대문에 지금 제가 있는 337-8번지 이 부근도 그런 거죠.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작년 말에 여긴 더 웃긴 게 뭐냐면 작년 말에 찬성이 42.8%였고 반대가 25.2%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동의율이 그렇게 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1년이 넘도록 여기는 50%를 못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계획으로 이렇게 못 넘어가요. 반대는 25%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이 어떻게 보면 이성원 청장이 반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고 있죠. 구역계를 재조정해서라도 50%를 넘기거나 25%가 안 되게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게 이제 서대문구청의 방침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꾸면 찬성이 44, 반대가 24점 몇, 뭐 이렇게 바꾸면 찬성이 몇, 이렇게 지금 작전을 짠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행정에 대한 믿음이랄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돼요. 왜냐면 분명히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25% 이상이라면 위반을 취소할 수 있다. 사실상 이건 취소해야 된다라는 느낌도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이 원안에서는 취소해라 했어요. 근데 수정안에서는 문구를 추가한 거죠.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최종 책임이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구청한테 폭탄을 넘긴 거고 그럼 이제 구청장이 이 폭탄을 안고 어떻게 할 건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이제 구청장들은 구역계를 조정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25%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어떻게 해서든 구역계를 조정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는 우리가 25% 넘었으니까 이 사업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구역을 조정해서라도 진행이 된다는 거지. 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구청이 얼마나 이 재개발의 진심인가. 근데 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건 민간 재개발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들의 어쨌든 조합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나 이런 사람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구청이나 시청은 사실상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구청이 플레이어가 된 거죠. 아니야. 그거는 뭐 맡겨두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건 무조건 재개발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플레이어가 됐다는 거죠. 이거는 되게 심하게 뭔가 공정성을 행정이 가져야 될 중립성이나 행정이 가져야 될 공공성이나 그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서대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서대문구에서도 연희동이나 이런 곳에서 지금 신통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동대문이나 이런 등등등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반대 25%를 만들면 뭐합니까? 반대 20% 있으면 취소가 될 거라고 이렇게 이게 지금 서울시의 그거거든요. 그걸 발표한 거거든요. 정식으로. 이렇게 발표했으면은 취소할 수 있다 해서 구청장이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취소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계를 재조정을 하고 있으면 과연 반대하는 주민들,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라 달려온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약간 그런 무기력함, 그런 좀 행정에 편향된, 행정에 공정치 않음, 플레이어가 되어버린 행정,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느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에 좀, 누군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1년이 넘도록 50%를 못 넘었으면 그게 사업이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일정 정도는 그렇게 동의하거든요. 50%가 1년이 넘도록 못 넘었으면 이거는 사업이 잘 되는 사업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다. 우리가 약간 이런 판단도 좀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대놓고 어떻게 해서는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행정의 자세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조금이라도 같은 좀 이런 생각을 나누는데 좀 정보를 조금 얻게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 가지 좀 이야기, 조금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누는 내용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 FM 황공의 T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